분봉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봉은 일봉의 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일봉 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을 다 보게 됩니다. 월봉이 좋았을 때 주봉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봉이 좋았을 때 일봉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봉이 좋았을 때 분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월봉과 주봉이 다 좋았다고 가정을 하고, 일봉과 분봉을 대조해 가면서 분봉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은 일봉 매매의 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분봉에서의 단타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봉 지지, 일봉 지지를 함께 할 경우에는 스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트로 보시면 일봉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분봉도 지지를 하고 있으며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을 하고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캔들은 거래량까지 아주 급감을 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쪽 매물대도 지지를 하고 있고 여기 5일선과 11선 부분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횡보 추세로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점은 여기 하루 정도 저점을 만들었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가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서 슈팅에 매도를 하는 것이 일봉과 분봉을 모두 참고를 해서 스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에서는 분봉이 이렇게 횡보를 하는 추세가 많아요. 횡보를 하는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구간이 있었죠. 4월 26일과 4월 30일 이 구간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6일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분봉이 아주 잘 횡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봉상 조정 그리고 분봉상 조정에서 지지, 횡보하는 추세로 나오는 분봉의 흐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지하는 흐름 위에 상승하는 흐름이 발생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4월 30일에는 우하향을 했네요. 다음 날까지 좀 이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우하향하는 추세를 이어서 5월 2일 날 다시 횡보 및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횡보 추세, 또 상승 이후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횡보 추세를 만든 다음에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캔들만 보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봉으로 와서 1분봉으로 봐도 되고 3분봉으로 봐도 되고 5분봉으로 봐도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되어 있는 현상과 횡보하는 추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보다는 그 다음날 좀 더 하락해서 횡보 추세, 살짝 우상향 추세로 변경된 것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일봉상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된 일봉만 보고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하락해서 조금 속이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봉을 봤다면 우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하루 더 봐서 여기서 추세를 살짝 돌리는 거를 보고 이날 매수를 했다면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더 빠른 시간에 상승 슈팅을 먹고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준봉을 보고 조정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때까지도 매수를 하지 않고 당일날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단타를 치는 그런 분봉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스윙 관점으로 일봉과 분봉을 보면서 모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봉상에서 상승하기 좋은 위치여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스윙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리로서의 자격이 일단 합격이 되어야 그 자리에서 슈팅이 나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분봉상 눌림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일렉트릭도 기존까지 계속 조정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당장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살짝 눌림을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특징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눌렸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대금도 감소를 하겠죠? 그때 횡보 추세에 있게 되고 또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횡보 추세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횡보를 하다 보니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이평선, 12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5분봉, 10분봉선이 수렴을 한 것이죠. 이때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목이 다 5이평선, 12평선이 수렴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종목마다 수렴하는 이평선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것을 한번 보실게요. 광명전기도 역시 일봉이 먼저 합격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네모 상자를 해놨는데 여기가 매물대 구간이죠. 이 매물대 구간 위쪽에서 상단에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하기 좋은 위치로서 자격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날 분봉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눌림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같은 날인데 분봉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잡아보는 거예요. 광명전기는 이 구간에서는 5이평선과 22평선을 지지를 하였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또 눌려서는 여기서는 5이평선, 22평선, 62평선을 수렴 지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평이 수렴하는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수렴한 구간에서의 가장 장기 이평선, 여기서는 5이평선과 22평선 중에 장기 이평선은 22평선이겠죠? 여기서는 5, 20, 60 중에서는 62평선이 장기 이평선이겠죠? 그 장기 이평선을 깨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승하면 수익, 여기서 하락을 조금만 장기 이평선을 살짝만 이탈해도 손절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아주 짧게 손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렴을 해야지만 상승을 하는 원리도 있지만 그 원리 플러스 손익비를 좋게 하기 위해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 이평선이 수렴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을 하는 종목의 분봉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봉에서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종목이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분봉상으로 최소 5분봉 이상에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 상승하기 어렵고 횡보나 상승 추세일 때 주가도 상승하기 유리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봉에서 장기 이평선 최소 횡보 지지를 하거나 장기 이평선 상승 추세이거나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있어요. 장기 이평선 2개 이상 수렴하는 흐름이면 더 좋습니다. 장기 이평선은 120선, 224일선, 448일선 등이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 앞에 2개가 수렴하는 흐름이 발생을 하면 좋습니다. 엔케미 여기서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 이 하단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을 어떤 식으로 지지하고 상승을 했는지 보실게요. 쭉 하락을 하다가 장기 이평선도 쭉 하락하는 추세였죠. 역배열 추세에서는 일봉에서도 상승하기 어렵고 분봉에서도 상승하기 어려워요. 이 역배열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서 주가가 한번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도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가격대, 이동 평균선을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눌림이 발생을 하면서 횡보를 하고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이평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하락하던 121선이 횡보 추세로 바뀌고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224일선과 이격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2개가 이 자리에서 수렴이 된 거죠. 광명전기를 보실게요. 아까와 똑같이 여기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살짝 거래 감소하면서 눌렸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장기 이평선 지지를 하면서 갔는지 한번 보실게요. 앞에서 이렇게 상승 후에 횡보하는 일봉의 흐름을 보였죠. 분봉에서도 보면은 상승 후에 횡보하는 흐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의 등락은 있었고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수렴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분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서는 상승하기 전에는 다시 장기 이평선에 올라타서 여전히 120 이평선과 224 이평선은 수렴을 하고 있고 눌렸던 분봉 캔들이 장기 이평선을 회복한 후에 살짝 지지를 하고
슈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전에는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이 많이들 보여요. 물론 여기서 회복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까지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봉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광명전기에서 보듯이 장기 이평선이 수렴되고 장기 이평선이 상승 추세고 장기 이평선을 회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락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음날 가겠지 하고서 매수를 했다가도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어요. 일봉을 보면서 이게 눌리더라도 어느 기준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바로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 대응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분봉상에서도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을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것과 아예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결과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이런 분봉에서의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이라든지 지지하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를 너무 다 맹신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나리오, 바로 상승할 경우,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준비하셔서 매매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